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44회차 토요일 판매 마감 유럽 축구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토요일 경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료 취합이 어려운 유럽 축구 4경기 현미경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K리그2나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자료 취합, 정보 취합이 수월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취합이 어렵고 분석 자료가 부족한 유럽 축구 A매치 친선 경기들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광고 배너가 풋볼살롱이 처음으로 유료로 전개를 하는 광고입니다. 산삼진 99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산양산삼 7년근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인데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 그리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왼쪽 상품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후기들 뿐만 아니라 효능 및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이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 조합을 공유를 드렸었고 최초에는 378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적중 내역이 됐습니다. 38회차 같은 경우에도 5폴더짜리 조합픽을 공유를 드렸고 18.9배 적중 내역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40회차에서도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 조합 5폴더짜리가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41회차 역시 5폴더짜리였는데 22.1배당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일본 J리그와 K리그 경기 조합픽이었고 41회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500여 명의 회원분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축구라는 스포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축구 정보를 비롯해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들 역시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축구 프로토 승부식 44회차 토요일 유럽 축구 A매치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74번부터 176번까지 들어온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친선전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일반 승과 더불어서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러시아의 한 골차 승리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와 다르게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와 더불어서 언더 오버 핸디캡까지 투트랙으로 섞으셔야 이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폴란드와의 평가전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폴란드가 에이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100% 전력이 아닌 폴란드와 이 무승부를 거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을 대비하는 최종 담금질이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을 얻은 채 유로 2020 본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A매치 흐름은 러시아가 좋지가 못합니다.
러시아입니다. A매치 2승 4무 4패 10경기를 기준으로 이 승리가 2승밖에 없는데 그래도 항상 러시아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득점과 실점 면에서도 4골 4실점으로 득점력이 조금 빈곤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점 면에서는 확실히 홈에서 이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8골 12실점으로 실점이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데 그래도 홈 관중들 앞에서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 4경기 중에서 2경기가 2.5 언더가 나왔고 불가리아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승 1무 2패로 나름대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0년도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 결과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불가리아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이 13일 일요일에 벨기에와 피파 랭킹 1위 벨기에와 유로 2020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반드시 불가리아전에서 이 자신감을 얻어야 하는 러시아입니다. 이 폴란드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었던 발렌시아의 윙어 체리셰프 선수가 팀 훈련을 소화를 했고 이 주전 이 풀백인 마리오 페르난데스 선수 역시 부상을 털고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측면 공격이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는 아르템 주바를 비롯해서 알렉세이 미란추크, 골로빈, 체리셰프 같은 공격 쪽에서 이 걸출한 자원들이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평가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유로 2020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달에 월드컵 예선을 대비하는 불가리아인데 아무래도 평가전만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을 했습니다. 이 평가전을 위해서 30명의 선수들을 선발을 했고 신예 발굴과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불가리아인데 이 신예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피파 랭킹이 비슷한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은 러시아보다도 더 안 좋았던 것이 불가리아인데 그래도 원정에서만큼은 3무 1패 실점이 3실점밖에 없어서 원정에서 의외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리아입니다. 홈에서는 지금 1승 5패로 실점이 11골이나 되면서 패배가 굉장히 많은 불가리아인데 의외로 원정에서 더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가리아의 주장 코스타디노프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지난 3월 월드컵 예선에 포함이 됐던 7명가량의 베테랑 자원들이 이번 친선전 명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끈적한 승부를 의외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팀입니다. 직전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폴란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유로 2020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라는 의미에서 최종 담금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핵심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마리오 페르난데스가 부상 여파로 폴란드전에 결장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측면 자원인 체리셰프 역시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마리오 페르난데스와 체리셰프가 가세한 러시아의 측면 공격이 지난 폴란드전보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인 코스타디노프까지 근육 부상으로 빠졌지만 직전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베테랑 자원들이 대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이 의욕을 가지고 A매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의외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 무승부가 많은 불가리아가 러시아를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가리아는 유로 2020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9월 월드컵 예선을 위한 옥석 고르기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가리아 역시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와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많은 골이 터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러시아의 승리가 나온다면 저는 한 골차 신승을 예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기는 러시아의 일반 승리와 2.5 언더 고배당 추천픽으로는 -1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77번부터 179번까지 들어온 웨일즈와 알바니아의 친선 경기입니다.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고배당 픽으로 -1 핸디 무승부나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홈과 원정에서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1무 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6골 1실점이라는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는 것이 웨일즈인데 원정만 가면은 1승 1무 3패로 실점이 9골로 늘어나면서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실점을 한 것이 프랑스, 벨기에, 잉글랜드라는 강팀들에게 3골씩 실점을 한 것이긴 해도 실점이 원정에서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홈에서 같은 경우에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홈 5경기에서 무려 4경기가 2.5 언더 경기가 나올 정도로 실점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 웨일즈입니다. 이 알바니아와의 상대전 정면에서는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전을 치른 다음에 스위스와 12일 토요일에 유로 2020 1차전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담금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산마리노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지난 4월 평가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전 감각면에서는 웨일즈가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 알바니아 역시 최근에 A매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6승 2무 2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바니아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조금은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3승 2패 8골 7실점으로 이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를 합니다. 이 5경기에서 3승 2무로 패배가 없는데 실점도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이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것이 알바니아입니다. 원정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2.5 언더 경기를 5경기나 한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홈에서 4경기 2.5 언더와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웨일즈와 원정에서 마찬가지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알바니아의 대결이 2.5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A매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를 거둔 팀들이 산마리노, 안도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코소보 같은 피파 랭킹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체급이 높은 웨일즈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알바니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주요 선수로는 이 세리에 A 나폴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측면 수비수 히사이 선수가 있고 이 세리에 A 아탈란타에 걸출한 중앙 수비수인 짐시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쪽에 걸출한 자원이 많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웨일즈와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알바니아의 경기라는 점에서 팽팽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알바니아가 3백을 구사를 하는데 중앙 수비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탈란타의 중앙 수비수 키가 190cm나 되는 짐시티 선수가 버티고 있고 측면 풀백으로는 나폴리의 히사이 선수 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알바니아입니다. 웨일즈는 공격 쪽에 가레스 베일, 데니얼 제임스, 아론 램지, 해리 윌슨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웨일즈의 골 결정력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지지만 원정에서 최근 무실점 경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웨일즈의 승리가 나온다면 한 골차 신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 핸디 무승부로 고배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조금 더 배당을 올리셔서 이변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기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1 핸디 무승부나 일반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90번부터 193번까지 들어온 스웨덴과 아르메니아의 평가전입니다.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고배당 픽으로 -1 핸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일반 승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언더 오버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핀란드와의 평가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A매치 4연승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스웨덴인데 홈에서는 4승 0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4패로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이 실점도 12골로 늘어나는 이 스웨덴이기 때문에 스웨덴 역시 웨일즈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홈 깡패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2.5 언더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유로 2020 스쿼드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빠진 가운데 확실히 화력적인 면에서 약화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도 3경기나 2.5 언더 경기를 했을 정도로 실점 자체가 굉장히 없으면서 득점 역시 폭발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콰이송과 이 베테랑 세바스티안 라르손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확실히 스웨덴이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없어도 한 골 정도는 결정지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 쪽에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소시에다드의 스트라이커 이삭 선수를 비롯을 해서 유벤투스의 클루셉스키, 이 수비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린델로프, 라이프찌히의 공격수 포르스베리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활용 면에서는 스웨덴이 아르메니아에게 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깜짝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베테랑 플레이메이커인 미키타리안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호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아르메니아이고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승 3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로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는데 이 원정 5경기 중에서 3경기가 2.5 언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언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스웨덴과 이 원정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는 아르메니아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2.5 언더가 의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아르메니아의 카파로스 감독이 젊은 신예들을 대거 발탁을 했는데 크로아티아전에서도 이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젊은 선수들의 의욕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매치 연승을 달리고 있는 스웨덴이긴 한데 확실히 질라탄이 있을 때와는 화력 차이가 조금은 나는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젊은 신예 선수들을 대거 발탁을 했는데 직전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비기긴 했어도 최근 A매치 흐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스웨덴이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고 스웨덴에는 제 아무리 질라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골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인 이삭, 포르스베리, 콰이송, 라르소 같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전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경기를 아르메니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최근 10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긴 해도 크로아티아전을 제외하면은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피파 랭킹 상위권 스웨덴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일반 승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스웨덴의 저하된 화력과 아르메니아가 직전 경기에서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보여준 끈끈한 수비력 등을 고려를 하면 의외로 2.5 언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덴이 유로 2020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실험을 감행을 한다면 의외로 한 골차 신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1 핸디 무승부를 고배당 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스웨덴과 아르메니아의 경기는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1 핸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194번부터 196번까지 들어온 몬테네그로와 이스라엘의 경기입니다. 저는 -1 핸디패와 더불어서 고배당 픽으로 일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직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의 평가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4승 3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3승 2무 2패로 12골이나 넣으면서 화력적으로는 원정
두 골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몬테네그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7경기 중에서 2.5 언더 경기가 4경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몬테네그로의 화력이 이 평소보다는 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A매치 최다 득점자인 모나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요베티치 선수가 이 부상으로 인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몬테네그로입니다. 요베티치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존 선수들이 부상 및 체력 문제로 인해서 명단에서 제외가 된 몬테네그로이기 때문에 지난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이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이 4월 달에 A매치를 치르고 이 6월에 처음 A매치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감각면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경기를 기준으로 3승 4무 3패로 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화력이 2배가 증가를 하는 이스라엘인데, 이 요베티치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 에이스 공격수인 자하비 선수가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 PSV 에인트호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자하비 선수와 이 라리가에서 바야돌리드의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와이스만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유로 2020에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9월에 펼쳐지는 월드컵 예선을 위한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화력이나 골 결정력 측면에서 요베티치가 제외된 몬테네그로보다는 확실히 자하비와 와이스만이 있는 이스라엘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몬테네그로가 직접 보스니아 원정에서 안정적인 3백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몬테네그로 가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4월 A매치 이후에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화력이 강하긴 한데 요베티치를 비롯한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를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2배가 증가를 하고 성적 역시 원정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A매치에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일반 무승부까지 고배당 픽으로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외로 골 결정력 면에서 자하비나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있는 이스라엘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핸디패로 이스라엘 사이드까지 조금 받친다면 충분히 좋은 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와 이스라엘의 경기는 마이너스 1 핸디패와 더불어서 고배당으로 일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44회차에 들어온 축구 경기들 중에서 정보 취업이 어려운 유럽 축구 친선 경기 4경기를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토는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와 더불어서 언더 오버 핸디캡까지 적절하게 이 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포폴살롱은 추후에도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에 프로토 경기들 중에서 좋은 경기들이 있거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모으기 힘든 경기들을 선별을 해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폴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